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군사 도움을 받고도 관세를 4배나 받고 있다고 불공정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이 100억대 이익 실현을 공식화했습니다. 삼부체크 의혹 이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럼 전에는 국토부 차관과의 이례적인 면담이 있었고 삼부토건 의혹은 메시지가 드러나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계엄 당시 고위급 검사의 선관위 출동을 주장했지만 대검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성우 전 방첩 4일 차장은 선관위에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온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한 조지호 박현수 통화 내용이 확보되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통령의 쪽지를 남편이 찢어버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윤 측이 주장한 선망 증세 추궁의 배경이 조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초등학교에서는 부정선거 공부를 강요하는 등 극우 성향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실까지 스며든 극우 알고리즘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한 단체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우파를 겨냥한 함정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의 주주 구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김성훈 영장 심의가 내일 고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체포를 거부한 간부들의 경호 제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청부, 민원, 양심 고백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장제원의 성폭력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안전 전문가 대신 용산 출신이 임명된 사례, 전자담배 사용 제한으로 인한 주점 난동 사건,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의문의 물체, 등교를 하루 앞두고 4월 개학 결정 등이 있었습니다. 돌빈 뉴스에서는 진짜 가짜와 간첩이 따로 없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약사회의 반발로 다이소의 영양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예정입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분실한 가족의 사연과 유기견 보호에 96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안락사가 이뤄진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국이 군사 지원을 받고도 돈 뜯는 우방으로 지목되며 국제적 왜곡과 위협 속에 현 정부의 대비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여전히 검찰 손에 남아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명태균 사건을 폭로한 가혜경 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부토건 관련 의혹을 확인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제2의 도이치모터스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으로 다가가겠다는 약속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은 요새화되고 윤핵관만 살아남은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에는 수방사 관계자들이 방문해 방송사 도면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고 방심위 간부는 동생 민원을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증언 이후 자취를 감추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약속 불발에 격분한 류희림의 행동과 거짓 보도자료 논란, 피해 입증 근거 제출에도 사실 무근이라며 잠시 탈당한 사건 등 정치권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란 표현 사용 금지, 보도 지침 논란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동의에 검찰과의 유착 의혹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실패하며 당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사과와 부정선거론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효성그룹 2인자가 공사비 인상 수의계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약 연기를 하여 분통이 터지고 있는 학부모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금값 폭등으로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섬주민 전체가 나선 단 한 명의 입학식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한편 세계적으로 열광받는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골적인 병합 시도로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국의 관세가 네바에 높다는 주장과 반도체법 폐지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 네바의 주장에 사실 여부와 과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급의 배경에는 관세와 방위비,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 지원 중단 위협에 우크라이나의 백기 투항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통렬한 반성을 표명하며 외부 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통 보안 속에 수시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18일 전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의원은 당에서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와 관련해 당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한동훈의 북콘서트와 김문수, 오세훈 시장의 정책 행보가 있었습니다. 전광훈 알뜰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으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기술 약진으로 캐즈미 위기를 맞았고 중국은 80조 원의 과학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로 제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일부 거부 사태에 금감원이 주시하고 있으며 여행 가방 바퀴에 금을 숨겨 밀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상 관련 소식으로는 나흘간 70cm의 폭설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 종용과 출석 감시 등 도를 넘은 행태가 문제되고 있으며 키 크는 영양제, 광고의 절반이 허위나 과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혜경 씨가 소환되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추궁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년 만에 회동했고 국민의힘도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3년째 매립 금지를 둘러싸고 대립 중입니다. 환경 소식으로는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이동하다 로드킬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만 비화폰 불출 내역이 제출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계엄군의 공익 신고자 지위와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쓰러진 고객에게 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직원들의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산의 4배 높은 관세 주장이 명백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투자 압박과 반도체 보조금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며 광물 협정 서명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세계를 좌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5%의 성장 목표를 설정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백두대 간의 순백 설경이 산불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현대전에 적응하며 드론 기술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값 상승으로 밀수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실수로 버린 2,600만 원을 찾기 위해 8시간 동안 쓰레기를 뒤진 사연이 화제입니다. 홈플러스는 일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지만 자사 매장에서는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치계에서는 연수 특혜 논란으로 또다시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는 등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 의원이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으로 비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불붙을 조짐을 보이며 원로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계에서는 가수 이미자 씨가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동향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로 2년 연속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기 학군의 콩나물, 시루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화청우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해 화제입니다. 건강 관련 소식으로는 먹으면 키 큰다는 약품의 절반 이상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강혜경 씨가 소환되어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의회 연설은 환호와 야유 속에 100분간 이어졌고 물가는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온디파이스,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자율주행 화물차가 모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